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오늘은 인도 이야기, 파탄에 이른 브로맨스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미국이 이제 전 세계 많은 국가에 대해서 이제 관세를 이제 상호 관세 이제 부과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 이제 15%, 일본도 15%. 그런데 이제 일본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 플러스 15%다라고 해서 이제 일본이 난리가 났고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정작 지금 가장 큰 난리가 난 나라는 바로 인도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호관세 25%를 맞은 상태에서 여기에서도 불만이 많았는데 이번에 추가적으로 이제 또 25% 그러니까 합계 50% 관세를 부여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하지 말라라는 상황과 이제 거의 비슷한 거죠. 사실 이제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모디 총리랑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은 되게 이제 서로 스트롱맨라고 하고 사이도 좋고 특히나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정권 교체에도 불구하고 인도와 잘 지내려고 되게 많은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게 어떻게 갑자기 인도가 뭘 잘못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뭘 밑보여서 등등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으실 텐데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8월 7일이었죠. 8월 7일에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인도에 대해서 정식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25% 추가 관세를 무효하겠다. 그러면은 그 이전에 25% 상호 관세 플러스 25% 그러니까 50% 관세를 매기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그 이유는 무엇이냐?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대량으로 구매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경고를 했고 그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수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에서 수출돼서 미국으로 향하는 상품들은 무조건 최소 50%의 관세를 이제 부여받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이건 언제부터 적용되느냐라는 점에 대해서는 바로 즉시는 아닙니다. 21일 동안 시간을 줬어요. 그러니까 8월 7일 날 발표했고 21일 3주 동안 시간을 줬으니까 8월 말까지 정도는 이제 유예가 돼 있는 그러한 상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3주 동안에 협상을 잘 하면 이것을 깎던지 아니면 최소한도 원래 처음에 있었던 25%까지 이제 내려보낼 수는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좀 됩니다. 사실 상호관세 25%만 해도 인도 사람들한테는 대단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뭐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이제 모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방문해가지고 뭐 약간 뭐 말장난 같은 그런 이야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마가 Make America Great Again 이라고 했을 때 미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Make India Great Again 두 개를 합하면 메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세계 최강대국 두 나라가 세계를 잘 이끌어 보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2030년 앞으로 5년 남았죠.까지 이제 그 두 나라의 교역량을 2배 이상 늘려보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에 백악관을 방문해서 뭔가 트럼프 대통령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던 제일 주요한 나라 대표 수반 중에 한 사람이 모디 총리였던 거죠. 그런데 왜 갑자기 우리한테라는 궁금증이 인도 사람들한테는 사실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번에 러시아산 때문에 25%도 있지만 그 전에 상호관세 25%가 더 충격적인 이제 그러한 것으로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항상 미국이란 나라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 비교의 잣대는 어디죠? 옆 나라인 파키스탄에서밖에 없습니다. 인도와 파키스탄은 잘 아는 것처럼 서로 핵무기를 들고 항상 사이가 안 좋은 적대국일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파키스탄에 대해서는 19%를 적용을 했어요. 방글라데시에서도 20% 적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도에 대해서는 원래 26%였는데 25% 꼴랑 1%밖에 안 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미국은 그럼 우리 인도는 파키스탄만도 못한 나라로 취급하는 거야?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이제 미국이 인도에 대해서 이렇게 고율의 관세를 적용한 그러한 이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밝힌 게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인도의 기존 관세가 너무 높다. 무역 장벽이 너무 높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거는 맞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에는 전체 그냥 단순 평균으로 놓고 봤을 때 관세율이 한 17%에서 20% 가까이 되는 나라입니다. 뭐 인구가 14억 되는 나라다 보니까 경제 규모가 크죠. 이런 경제 규모가 큰 나라에서 이렇게 보편적으로 높은 관세를 적용하는 나라는 사실 인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인도가 너무 일방적으로 높은 관세를 그동안 적용해왔다라는 거 하나 맞고요.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 가장 큰 불만은 뭐냐? 미국은 지금 모든 나라에 대해서 농산물 일단은 시장을 개방을 요구를 하는데 인도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뭐 다른 대안도 없이 무조건 안 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제 유전자 조작과 관련돼 있는 그러한 농산물에 대해서는 일체 수입을 거부하는 노선을 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또 하나의 비관세 장벽으로 작용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가 장벽을 높이고 일방적으로 자기한테 유리한 구조를 전개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공정하지 않아. 그러니까 너희들 25%라고 이야기하는 명분이 되고 있는데 사실 모디 총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농산물은 받을 수가 없어요. 예전에 이제 뭐 환타님하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전히 인도라는 나라는 전체 국민의 거의 절반 한 40% 정도는 농업에 종사하는 직간접적으로 종사하는 농업 국가죠. 그런데 거기서 대량의 품질 좋은 미국산 농산물이 무관세 로 들어본다라고 그러면 다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어느 정치인도 사실 받을 수가 없는 이제 그러한 상황인 거죠. 근데 어쨌건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25%도 승질이 나는데 거기다 대고 25%를 더 맞아. 50%. 이게 뭐 몇 달씩 협상을 하고 된 것도 아니고 지금 근 일주일 사이에 다 벌어진 일이란 말이죠. 도대체 왜? 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그러면은 우리는 러시아 인도 두 나라의 관계를 이제 따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두 나라의 이제 그 교역 규모를 보면은 상당히 큽니다. 그러니까 러시아가 수출하는 그 여러 가지 상품들이 있겠죠. 주로 이제 뭐 에너지와 관련돼 있는 석유, 뭐 가스 이런 것들이 많을 거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등등이 있을 겁니다. 러시아 같은 나라의 이제 전체적인 경제 규조를 보면은 뭐 에너지 자원 수출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러시아의 총 수출액은 한 4천억 달러 좀 안 되는 정도 규조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인도로 수출되는 것이 661억 달러로 이제 전체 러시아 수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위입니다. 제일 1등은 당연히 중국인 거죠. 그러니까 중국으로 가는 게 1290억 달러, 그 다음에 인도로 가는 게 661억 달러라고 하니까 어떻게 보면 러시아와 인도의 관계는 꽤나 양쪽 모두 중요한 그런 나라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뭐냐?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의 90% 지금 화면 보시면 잘 아시겠습니다만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를 수입하는 나라를 딱 따지고 보면은 이렇게 커다란 두 나라가 보입니다. 저 위에 중국이 전체 수입량의 49%를 가지고 가고 있고요. 인도가 39.9%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가지고 러시아가 수출하는 원유를 중국, 인도 세계에서 인구 제일 많은 두 나라가 90%를 가져간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러시아 전체 원유 수출량이 한 1220억 달러 정도가 되는데 그중에 인도가 490억 달러 정도를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양쪽 모두 매우 중요한 그러한 나라고 특히나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에너지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러시아는 매우 중요한 공급선이다라고 강조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뭐 그러면 옛날서부터 러시아, 인도가 오랫동안 원유를 주고받았던 나라냐? 차라리 그랬으면 오히려 문제가 별로 불거지지 않았을 것 같아요. 최근에 갑자기 이제 불거졌다는 데 대해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제일 아래쪽에 보이시는 요 파란색으로 표시된 게 인도가 수입하는 그 원유 중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이에요. 그러니까 쭉 보시면은 2022년 이전까지 인도가 수입하는 원유에서 러시아가 차지하는 비중은 거의 없다시피 했어요. 주로 옆에 가까운 중동, 뭐 사우디라든지 이라크라든지 이런 쪽에서 많이 수입을 해왔는데 2022년 이후부터 지금 보시면 파란색이 확 급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사실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이제 만들어내고 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같은 나라는 인구가 많은 나라죠. 14억 인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아직까지 가난한 나라다라고 하지만 쓰는 양 자체는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루에 사용하는 원유가 520만 배럴 정도 됩니다. 520만 배럴인데 이 중에서 85%를 수입에 의존하는 나라가 인도입니다. 그래서 인도의 원유 수입량 기준으로 보면은 세계 3위 수입 국가입니다. 그러니까 결코 작은 손이 아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022년 2월, 즉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기 직전 2022년 1월 정도까지만 봐도 인도가 러시아로부터 수입하는 원유는 10만 배럴이 잘 안 됐어요. 전체 수입량에서 한 2.5%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니까 어쩌다 조금씩 들어오는 그 정도 양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이 2023년 5월 달 정도 되니까 215만 배럴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20배 가까이 증가를 해버리는 거죠. 제일 많을 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도가 수입하는 원유의 뭐 거의 한 40%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그러한 쪽으로 갑자기 수입선이 바뀌게 됐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이제 한 175만 배럴 정도로 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인도라는 나라 위치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는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바로 옆이 중동이에요. 그러면 여기 사우디 있고 이쪽 호르무즈 해협 이쪽 통해서 보면은 이라크, 뭐 이란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운송비를 생각하면 당연히 멀리서 갖고 올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가까운 중동에서 갖고 오는 게 제일 낫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러시아 비중이 높아지니까 최근 들어서 사우디라, 이라크 이런 나라들은 이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죠. 그래서 사우디 같은 경우는 하루에 한 70만 배럴, 이라크 같은 경우는 한 90만 배럴 정도로 많이 줄어들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러시아에서 인도까지 오는 수송 노선은 사실 상당히 복잡하고 깁니다. 지금 러시아 서쪽, 뭐 상트페테르스부르크 이런 쪽에서 이제 출항한 배가 러시아산 유조선이 이제 출항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발트해를 지나가지고 일단 대서양으로 나와야 됩니다. 대서양으로 나왔다가 다시 지브롤터 해협을 지나서 그 다음에 지중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지나서 홍해를 거쳐서 호르무즈 해협을 거쳐서 인도로 가는 이 노선이 가장 주요한 노선이죠. 물론 다른 노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희망봉을 이렇게 돌아가는 노선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러시아 저쪽 극동 지역 같은 경우에 보면은 말라카 해협을 지나가지고 인도 동해안이나 뭐 서해안 쪽으로 가는 이러한 노선을 거칠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상당히 대부분의 그 원유들은 이제 지중해 그리고 수에즈 운하를 거쳐서 인도로 오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이렇게 많이 수입하는 갑자기 많이 수입하게 된 이유는 뭐냐? 라고 따져보면 결국은 러시아산 원유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러시아산 원유가 저렴한 이유는 뭐 여러분들께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재 때문에 그렇죠. 2022년 12월부터 EU 그리고 유럽연합 그리고 G7 이런 나라들 같은 경우는 러시아산 원유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두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산 원유가 국제 시세대로 파는 거는 인정 안 해.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거보다 저렴하게 $60 이하로만 판매될 수 있도록 제재를 지금 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러시아가 $65, $70 팔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렇게 되면은 이 유럽 국가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실은 선박에 대해서 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타 서비스를 제공을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잘 아시는 것입니다만 이 금융이 발달한 서방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시장들은 확고부동하게 장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제대로 대금 받고 그다음에 여기에 따른 여러 가지 해상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을 제공받으려면 배럴당 $60로 제한을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러시아가 원유를 팔아서 군비로 들어가는 돈을 줄이겠다라고 하는 간접적인 제재 수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국제 시세가 $75인데 러시아산 우랄유가 $60예요. 그러면 배럴당 $15입니다. 당연히 무조건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오만 올 수만 있으면 돈 버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걸 들여와가지고 자기가 써도 돈 버는 거고 이거를 가지고 휘발유나 경유를 만들어서 다른 나라로 보내도 되고 아니면 심지어 택가리라고 그러죠. 표지가리. 러시아산 싹 지우고 아무개 나라산 이렇게 딱 붙여서 팔면 국제 시세대로 팔 수가 있는 거죠. 모든 나라들이 원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원하지만 미국의 세컨더리 2차 제재가 무섭기 때문에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하는 나라들은 잠깐 도입하고 소량으로 도입했다가 마무리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가지 대량으로 마음껏 들여오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딱 두 나라밖에 없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나라? 중국, 인도 이제 두 나라인 거죠.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산 원유를 대량으로 도입을 하면서 약 $130억 이상의 이익을 봤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걸 수입해서 다 쓰느냐라고 이제 보통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인도 같은 경우가 이렇게 많은 러시아산 원유를 수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은 이것을 우리처럼 정제를 해서 다른 나라로 수출을 하기 위한 목적도 되게 큽니다. 우리는 이제 인도가 가난한 나라라고 생각을 하니까 인도가 이제 뭐든지 다 수입하는 나라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전혀 그렇지는 않아요. 인도 같은 경우도 이제 대재벌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보다 더 돈 많은 재벌들 많죠. 그러니까 이런 재벌들이 최근 몇 년 동안 어떤 일을 했냐? 인도의 해안가에다가 초대형 아주 국제적인 사이즈, 대형 사이즈의 정유 공장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최첨단 시설로 많이 지었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2006년부터 2030년까지 이렇게 쭉 그어보면은 인도의 정유 능력, 즉 원유를 들여와서 휘발유나 경유 이런 것들로 만들 수 있는 정유 능력이 어마어마하게 커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시아 국가들, 이쪽 아시아 태평양 지역, 아시아 대륙에 있는 국가들 중에서 아주 공격적으로 정유 능력을 늘려가는 나라 중에 하나가 인도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전체 수출하는 상품 중에서 휘발유 같은 석유류 제품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습니다. 전체 한 20% 정도 되고요. 비중으로 보면은 거의 탑 클래스입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주력 수출 상품이 뭐야? 라고 그러면은
뭐 보석 이런 게 아니고 의약품 이런 게 아니고요. 석유류입니다. 석유류, 휘발유, 경유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봤을 때는 우리와 경쟁 국가가 인도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석유가 안 나요. 그러면 수입을 해야 돼요. 그러면 단 1달러, 0.5달러라도 싸게 들어오면 무조건 남는 거죠. 그러니까 저렴한 원유를 가진 나라가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경쟁 구조인데 20달러, 국제 시세보다 20달러씩 저렴한 원유를 들여와가지고 휘발유를 만들어서 국제 시세로 팔어. 떼부자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같은 경우에 보면은 이러한 정유 능력을 늘리면서 모든 인도의 정유사들이 경쟁적으로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해서 큰 이익을 봐왔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정제를 해서 휘발유나 경유를 파는 것뿐만 아니고 물량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일부 물량은 또 택가리, 표지가리를 해서 그 자체로 그냥 다른 나라로 파는 경우도 많아서 더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가 이런 모습을 지난 2023년, 24년, 25년 계속 지금 보이고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와 전쟁을 치르는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있는 미국이나 이제 유럽연합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곱지 않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여러 차례 구두로 이야기를 해왔어요. 그래서 러시아산 원유를 좀 그만 들여와라 라고 하다 보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인도가 이제 러시아산 원유 도입하는 나라 중에서 최근에 이제 좀 비중이 높아졌다가 그래도 많이 낮아지는 이제 이러한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눈치를 좀 이제 봐왔다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유럽연합이라든지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성에 차지 않는 우리가 인도의 체면을 생각해 주기에는 인도가 너무 노골적으로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라고 이제 비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EU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인도에서 많은 이제 석유류 제품을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19년 같은 경우에 보면 인도로부터 휘발유나 경유 같은 경우는 59억 달러 수입을 했는데 작년 2024년 같은 경우에 보면은 205억 달러 정도였으니까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출 증가가 늘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실은 EU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인도가 러시아산에서 들여오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러시아를 제재하면서 이렇게 들여오는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비난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EU가 칼을 빼들었습니다. 지난 7월 달부터 이제 인도 정유사들을 제재를 시작을 했어요. 러시아산 원유를 대놓고 수입하는 인도 정유사에 대해서 이제 페널티를 이제 물리기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러시아산 원유로 만든 휘발유 그다음에 경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수입 금지를 지난 7월 말부터 이제 단계적으로 시행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러시아산 원유를 만들어 와가지고 파는 수출 시장 중에 큰 시장 하나가 지금 막힌 상태에서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25%를 때리면서 이제 더 큰 핀치에 몰렸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인도는 대단한 이제 불만을 표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제재를 어긴 나라가 뭐 그렇게 큰 소리를 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인도 입장은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인도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하지 않았으면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유가가 지금보다 한 20달러, 적어도 15달러는 뛰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러시아산 원유를 도입을 막 늘린 거는 사실 미국이 부탁해서 한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 이제 러시아와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하면서 요동을 치죠. 에너지 시장을 안정시켜야 돼요. 그런데 러시아는 제재를 해야 돼. 그러니까 누군가는 러시아산 원유를 들여와서 국제 원유 시장에서 이 수요가 한쪽으로 쏠리는 거를 막아줘야 되는데 그거를 해줄 수 있는 나라는 인도, 중국 이런 나라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도 정부는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바이든 정부 시절에 세계 유가 시장 안정을 위해서 인도 너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적당히 좀 들여왔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를 해서 우리가 시작을 했지 그거 아니었으면 우리 시작 안 했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제재한다고 하는 EU 같은 경우 봐라. 지금 그동안에 EU가 러시아한테 준 LNG, 원유, 석탄 도대체 얼마냐. 지금 당장 2024년 한 해만 해도 LNG 수입으로 1650만 톤을 들여오지 않았느냐. 사상 최대의 지금 러시아산 LNG를 가져다 쓰는 나라가 EU인데 우리는 안 돼? 왜 너희들은 되고? 이런 이중잣대가 어딨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도 외교 당국은 아주 숫자까지 밝히고 있습니다. EU가 그동안에 러시아에 대해서 에너지 수입 대가로 지불한 이 가스 수입 대금만 해도 1,000억 달러가 넘어. 1,056억 달러야. 그러면은 그동안에 러시아가 1년에 쓰는 군 예산의 7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인데 EU 너희 돈으로 지금 전쟁하고 있는 거잖아. 왜 우리한테 뭐라고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사실 그러면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도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한다 하지만 너희들 핵연료 쓸 수 있는 원료 육부라 우라늄 러시아에서 여전히 들여오고 있잖아. 그다음에 이제 팔라디움 이런 것도 들여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미국이 쓰고 있는 비료 어디서 들어와? 그중에 상당량은 러시아 아니야? 왜 너희들은 우리한테만 뭐라고 그러냐라는 게 이제 인도 외교 당국의 이제 항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인도 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EU와 미국이 이중잣대를 가지고 우리를 괴롭히고 있다라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먹힐 수 있습니다만 어쨌든 그건 인도의 항변이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희들이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해 가니까 러시아가 전쟁 계속하잖아. 휴전하라는 내 말 안 듣잖아. 그러니까 니들이 수입을 끊으면 러시아가 휴전에 동의할 거야 라고 지금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미국 시장을 놓칠 수는 없어요. 왜? 작년 기준으로 보면은 인도는 이제 미국에다가 870억 달러를 수출을 했습니다. 인도가 수출하는 나라 중에 제일 큰 나라가 미국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한테 수입하는 거는 460억 달러입니다. 그러니까 얼마예요? 거의 400억 달러 정도를 이제 이익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의 무역 수지에 있어서 미국에서 보는 대미 무역 흑자는 매우 중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인도 같은 경우는 합법적으로 이제 복제약을 만들 수 있는 나라고 그다음에 이것을 상당 부분 이제 해외로 수출해서 돈을 벌고 있는 나라죠. 미국에 수출한 2024 그리고 25년 올해까지 수출한 것만 봐도 1년 반 정도의 100억 달러 이상을 미국에 수출을 했어요. 그러니까 인도의 3대 수출 상품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의약품인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50% 관세. 이러면 수출 못한다라고 이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일단은 지금 먼저 추가 25%를 빨리 어떻게든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상호관세 25%도 최소한 경쟁국이라고 할 수 있는 베트남이라든지 그 다음에 태국, 말레이시아 이런 동남아 국가들하고 비슷한 수준까지는 낮춰놔야 되는 거죠. 10%대 후반까지는 낮춰놔야 되는 이러한 숙제를 안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도 분위기는 어떻느냐? 일단 인도 내부적으로는 발끈하고 화가 지금 많이 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정치권의 일치 단결해서 미국을 이제 비난을 하고 있고 총리를 지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모디 총리 같은 경우는 미국의 어떤 이러한 조치에 대해서 대놓고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25% 이제 관세가 부과됐을 때 연설을 통해서 국제 경제 정세가 지금 매우 불안정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안정이 최고다. 그다음에 인도 국민들은 국산품 구매를 더 늘려달라라고 이제 부탁을 해주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이런 식으로 압박 수위를 높이니까 7년 만에 내가 베이징을 방문하겠다. 시진핑 주석 만나겠다라는 계획을 지금 발표를 하면서 미국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 거죠. 인도 이제 정치권 대표적인 야당 인사는 이제 라지브 간디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인도에 대한 50% 관세는 제국주의적인 협박이다라고 지금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즉 미국은 힘으로 인도에 대해서 불공정, 불평등 무역 협정을 체결을 하고 있다. 인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엇보다도 인도의 이익을 지키는 게 가장 우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모든 야당들도 다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을 대체할 수 있는 무역 파트너를 빨리 찾아야 되고 미국 수입품에 대해서도 보복 관세를 물려서 한치도 물러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과연 그게 잘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러시아의 팔을 비틀어서 빨리 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러시아의 에너지를 대량으로 수입하는 두 나라 그중에서도 이제 인도가 어떻게 보면은 제일 첫 번째 타겟으로 지금 꼽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도한테 주어진 시간은 3주입니다. 3주 동안에 과연 이제 나름대로 협상 그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유의미한 결과를 얻어내서 이것을 낮추거나 줄일 수 있는지 아니면 정말 8월 말부터는 50%를 맞아야 되는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의 이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쿼드라든지 대중국 포위망에 있어서 강력한 주요 축으로 부상했던 인도마저도 이제 미국으로부터 두들겨 맞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